변론 계속하십시오.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본 심판정에서 한 증언과 검찰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총 6가지 이유에 비춰보면 그 내용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곽정근의 진술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에 의해 오염이 되었습니다. 곽정근은 과거 김병주 의원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 시에 작전처장으로 근무한 바 있어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러한 관계 때문에 곽정근은 이 사건 계엄 직후 12월 6일에 곧바로 유튜브 김병주 TV에 법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출연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곽정근의 부하인 707 단장 김현태의 폭내에 의해서 발견된 사실에 따르면 김병주 의원은 그 전날인 12월 5일에 미리 곽정근에게 시나리오를 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시켰고, 다음날 김병주 의원은 박선원 의원과 함께 마치 특전사를 항의 방문하는 것처럼 방문했고, 곽정근과 인터뷰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청에 진입한 특전사 요원들을 빼내라 라는 지시를 하였던 곽정근의 답변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는 지시로 둔갑시켰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의혹적 영상에서도 곽정근이 사진과 같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자 당시 옆에 있던 당황한 박선원 의원이 입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곽정근만 들리는 소리로 의원을 끌어내라고 해야지요 라고 지시하는 그 장면과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곽정근은 야당 의원들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서 진술을 준비하고 해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곽정근은 2024년 12월 10일에 있는 국회 국방위에서 점심시간에 민주당 보좌관이 안내해준 사무실에서 박범계로부터 회유를 당한 사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797 단장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은 공익 제보자 추천과 변호사 지원을 미끼로 곽정근을 회유하면서 곽정근에게 자신이 원하는 답변 시나리오를 주고 연습까지 시킨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곽정근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전화 횟수에 대한 진술도 계속 번복되었습니다. 12월 6일 김병주 TV에선 1회라고 얘기했다가 12월 10일 국방위 오전 회의에서는 유영원 질문에는 1회로, 박범계 의원 질문에는 2회로 변경하였고, 다시 국방위 오후 회의에서는 조국 의원이 피청구인으로부터 3회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정확히 2회만 전화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5년 1월 14일에 있었던 국회 국조특위에서는 피청구인으로부터 3회가 전화가 왔지만 2회만 통화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전화를 받은 시간과 관련하여서도 진술이 계속 번복되었습니다. 12월 9일 검찰 조사와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는 12월 4일 00시 30분으로 기술하고 기재하였습니다. 12월 10일 국방위에서는 00시 30분에서 40분 사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25년 3월 4일, 2월 4일 청문회에서는 다시 00시 20분으로 그 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5년 2월 6일 본 심판정에서는 00시 30분이라고 증언을 하면서 2월 4일 날 00시 20분이라고 진술한 것은 공소장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곽정근이 계속 00시 20분으로 자신의 그 통화 시간을 변경하려 하는 것은 아마도 707 단장과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 여부를 논의한 시간에 맞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곽정근이 심판정에서 00시 20분이라고 말한 이유가 공소장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서라고 답변한 것은 곽정근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전화가 온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남이 써준 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라 할 것입니다. 공소장 기재를 보면 피청구인이 곽정근에게 도끼로 문을 부수고 서라도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곽정근조차도 부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버젓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장이 얼마나 허구에 기반해 작성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라는 문장은 12월 10일 국방위에서 박범계 의원이 곽정근에게 질문을 하면서 처음 사용한 문장인데 박범계 의원 주장이 그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셈입니다. 김병주 TV에서는 곽정근 특전사령관을 국회에서 의사당에 있는 TV에서는 곽정근 특전사령관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빼내라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이 지시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고 진술이었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국회 안에 누군가를 빼내라는 지시와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24년 12월 9일 검찰 조사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피청구인이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같은 날 제출한 자수서에는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24년 12월 10일 날 있었던 국회 국방위와 본 심판정에서는 아직 국회 내 의결 정도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추가로 본 심판정에서 재판관님이 질문에 피청구인이 인원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의원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누군가를 빼나라는 지시에 대해서 곽종근의 진술이 변화한 것을 최종적으로 살펴보면 최초의 김병주 TV에서 말했던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 요원들을 빼내라는 그런 발언이 최종적으로는 아직 국회 내에 의결 경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로 변경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지시 중에 누구를 끌어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진술의 대상에 대한 진술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12월 9일 날 자수서에서는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검찰 조사에서는 사람들로 그리고 12월 10일 국방위에서는 인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인원이라는 것이 의미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본 심판정에서는 인원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청구인 측 질문에 국회의원으로 확신한다고 증언을 하였는데 12월 9일 최초의 검찰 조사에서는 스스로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인원이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서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을 인원으로 지칭하였다는 것인데 피청구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은 국회의원을 가리켜서 인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사람 또는 의원이라고 칭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 것인데 국회의원을 가리켜서 인원이라고 칭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군인밖에는 없습니다. 이는 곽종근 스스로 예하 지휘관에게 내린 지시가 아닌지 하는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특히 본 법정에서 오늘 청구인 측에서 증거 설명을 하면서 707 단장이 최초에 출동을 할 때 곽종근으로부터 의원들을 막아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지시는 국방부 장관이나 피청구인이 누구도 지시가 내린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곽종근이 처음부터 지시받은 임무를 넘어서 의원들 또는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국회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려는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지시한 행위와 관련되어서도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최초 12월 6일 검찰에서는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12월 10일에 박범계를 만나고 나서는 국방위 5회에서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9일 검찰에서는 데리고 나오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12월 10일 박범계를 만나고 나서는 5호 국방위에서는 끄집어내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곽종근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고 공포탄 사용 또는 테이저건 사용, 그다음에 단전에 대한 논의를 707 단장과 했다고 증언하였고 또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707 단장은 00시 30분에는 그런 논의를 한 사실이 없고 00시 30분에는 곽종근이 150명을 미 넘으면 안 되는데 하는 뉘앙스의 말을 한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고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에 대한 논의는 00시 17분경에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707 부대원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을 때 한 것이었으며 단전 지시 역시 00시 50분경에 곽종근이 707 단장 김현태에게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피청구인의 지시를 받고 707 단장과 논의를 하였다는 곽종근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곽종근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묵살하고 예하부대에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지휘 체계에서 처음 받은 대통령의 지시를 복명복장하지 않고 묵살을 한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고, 또 피청구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청구인이 이를 재촉하고자 다시 전화를 해서 제 지시를 하였을 것인데 이것이 없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역시 사전에 아무 설명 없이 또 상의 없이 뜬금없이 내릴 수 있는 지시가 아니었기에 곽종근의 진술은 상황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